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미국 구독 경제 시장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구독 경제라는 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경제 하고 계신가요? 구독 경제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수기, 영수기 이런 것도 구독 경제인 거고요. 또 신문 보는 것도 구독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구독 경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쓸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미국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46조, 2020년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5,30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56%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보시면 여성, 남성, 메이크업, 뷰티, 면도기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밀레니엄 소비 트렌드 성장에 맞춘 상품에 출시되고 있다. 그래서 소유하기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 및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둔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소유를 하는 것보다 경험하고 이제 가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도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쓴다. 이럴 때면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대기업 화장품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이제 ODM 같은 회사를 통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신뢰하고 있다. 이런 쪽을 보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서비스나 제품 경험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재로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것들이 인터넷 보급률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인터넷으로 이제 OTT, 오버 더 탑 이런 것들 많이 스마트폰으로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에 보다는 그때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에서 원래는 보시면 옛날엔 카페 같은 데 가서 일회용 컵 하다가 한동안은 텀블러 같은 거로 하면서 좀 자제하자 이런 쪽으로 왔었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전파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일회용을 다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도 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46조 네, 그래서 5,300억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네, 한국의 GDP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5,300억 달러나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거의 3분의 1 정도 규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현재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긱 이코노미라는 것에서 또 요즘에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시직, 비정규직,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들도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구독 경제와 함께 유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그런 거 이용 안 하는데 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정수기 이런 것도 다 구독 경제니까요. 네, 실제로 알게 모르게 현재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뭔가를 산다기보다는 렌트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또 산 것들도 보시면요, 대부분 얼마 있어서 교체하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핸드폰도 구독 경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할 수 있을 듯 네,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는 일회성 질불로 제외 소유권이지만 이거는 소유권보다는 기간만큼 내가 쓰고 네, 내 건 아니니까 기간만큼 쓰고 이제 질리면 네,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투자 최대 유치한 비즈니스 모드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1,800만 이상이 구독 상자 서비스 이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독 상자 서비스는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유럽이나 그런데 과자 박스, 우리나라도 있죠. 과자 박스를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그 과자 박스에 어떠한 과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픈을 해봐야 이런 과자 있네. 그럼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그 싫어하는 과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때 고르는 것보단 어떤 기다림, 오픈했을 때 뜻밖의 과자가 있는 그 설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요즘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밀키티라고 해서 이런 것들, 개인 맞춤형, 면도기, 면도기도, 그렇게 돼 있네. 화장품 샘플 서비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월 $12면 다양한 화장품을 샘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샘플을 한 달 동안 쓰진 않을 수 있어도 보통 하면은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꽤, 트렌드하게, 내가 갈 수 있다. 특히 멤버십 같은 경우도 요즘,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 보시면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그 원하시는 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말, 그런 물론 이제 멤버십 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요즘 점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그렇잖아요. A, B, C, D 있으면 나는 A인데 D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현재 좀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또 아마존 프라임이죠. 아마존 프라임에 이제 연회비를 내면 그분들에게는 좀 더 그 안정적인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의외로 이게 엄청나게 그 원하는 사람,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뭔가를 이제 혜택을 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유튜브 같은 거 아까 저는 멤버십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료로 한다라고 하면 광고 없이 보는 그런 쪽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우버라든가 뭐 B&B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이 있고요. 구독을 하면 그만큼 또 할인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현재 가면 갈수록 시장에 점점 많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까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 프라임, 뭐 비디오, 뭐 홀로홀로, 뭐 디즈니 플러스, HBO, 애플 TV 이런 것들이 현재 그 구독 경제에 이제 가장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친숙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도 게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꼭 그거를 살 필요 없이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거를 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어차피 뭐 이게 오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스포티피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르면 멜론인데요. 멜론보다도 더 얘네들이 그 AI를 통해서요 적절한 음악을 선정을 해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킨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뭐 예스나 이런데 전자 책, 뭐 밀리 서재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렇죠. 어도비 이런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월 결제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요즘은 이제 한꺼번에 사고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저 같은 경우도 365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뭔가를 이제 소유하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 쓰고 질리면 결제를 끊어버리면 그거는 안 가져도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더 그전엔 구독 경제가 약간 이제 온라인 쪽에만 치중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자라든가 선물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볼보 이런 거 엄청나죠? 보시면 4개 차종을 월 750에서 850달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 있으면 4개의 차종을 매월마다 새롭게 쓸 수 있고 이런 물론 이제 최근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해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낵비버 아까 말씀드렸던 과자 유통 스타트업 한인교포가 단돈 $500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남미를 중심으로 연 $150만, 150만 또는 15억 정도, 그냥 16억 정도 되겠죠.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분이 뜻하지 않게 아이돌이 좋아하는 그
과자를 먹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먹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모아서 상자에 담아서 이제 팔던 것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요.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구독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향후에 이런 구독 경제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쪽에 돈이 몰리는 거고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전통 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발굴되고 새로운 분야에 돈이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또 이제 돈이 흐르는 유동성이 글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하나씩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로 이 채널이 안타깝게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